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소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자주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의 해악만큼이나 상당히 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 발병의 위험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을 보고 있고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셔가지고 요새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셔가지고 운동 좀 하시고 그러면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발병 확률도 확률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지루한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요. 좋은 날씨, 그 다음에 내일 또 하루 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또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셔서 시원한 공기, 상큼한 공기도 좀 맡으시면 건강에도 더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요. 기법 관련한 궁금 사항이라던가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부터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다시 한번 196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1950포인트 선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이 휴장을 하게 되고, 징검다리로 이제 모레 장이 또 열리긴 하지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황금 연휴가 또 펼쳐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를 하향 이탈한 이후에 1,03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화 강세에 따라 가지고 수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동차 종목군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수출주, IT라던가 자동차 종목군들이 주도주 선상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시장의 어떤 지수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2015포인트, 그 다음에 2085포인트가 단기적 이제 박스권을 형성해 놓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1985포인트를 하향 이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조정의 폭이 좀 크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1985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맥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올라올 때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85포인트권을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회복해 놓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쪽에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또 주식을 좀 차익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선물 쪽에서는 지속해가지고 좀 그 선물 매도를 좀 계약수를 좀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물 쪽에서도 매수 수급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시장 자체가 좀 정체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흐름하고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좀 쉬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뭐 크게 큰 폭의 어떤 급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 선순환적인 측면, 그래서 수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정체되는 흐름, 그리고 연휴죠. 연휴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지수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안정권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이 되면 지난번에 나타났었던 어떤 탄력적인 상승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서서히 실적 관련 저평가된 종목군들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였던 IT라던가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지금 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을 하면서 환율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반등을 했지만 1,030원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1,050원 이탈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쪽, 그다음에 수출 관련 기업들 쪽으로 원화 강세, 그다음에 환율의 하락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30원 정도 밴드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쉽게 깨지지 않는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구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면 이제 1,050원 정도 밴드가 이제 환율로 봤을 때는 상단 밴드인데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보면 1,050원 밴드를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화 강세 기조 자체는 올 한 해 있어서 꾸준하게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030원 밴드에서 1,050원 밴드는 단기적인 좀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되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환율 하락,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업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배수 정도, 현대차도 한 7.5배수 정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원화 강세 때문에 원화 강세 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소폭 하향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사실상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차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5에 대한 그 판매 호조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다가 이제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수출 관련주, IT라던가 자동차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원화 강세에 따른 주가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라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라는 종목을 27만 원 정도 할 때 무료 강연회라던가 혹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주가의 하락은 사실상 악재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좋은 얘기들만 나오지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 자리가 사실상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FOMC에서도 추가적인 테이퍼링을 시행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었던 달러에 대한 유동성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하면서 78달러, 78.5달러 정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라는 흐름하고는 사실 이제 환율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달러화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원화가 약세라는 흐름이겠고요.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 원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이제 테이퍼링을 시행했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달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었고 순차적으로 점진적인 그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달러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약간은 기존보다는 좀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850억 달러에 대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감소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강세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화에 대한 강세 현상도 어느 정도는 소폭 소강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자체가 원화 자체가 1,030원 정도에서 1,050원 정도 박스권에 위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출 관련주들의 이 모멘텀이 크게 훼손도 받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예,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인데요. 리노스가 예, 53%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포피아가 한 5%, 그다음에 삼리식품, 예, 유니테스트, GNC 에너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5종목 정도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텍까지 6종목이 편입이 되어져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 리노스 말고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종목군들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바닥권에 있던가 아니면 사실상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약간 횡보의 국면에 잡혀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상 수익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뭐 리노스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사놓고 시장에서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간에 관심을 받을 때 주식을 팔면서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의 묘미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아주 높은 부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날수록 추가적인 상승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로 바뀌어져 있는 흐름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도 휴장이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연휴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하고요. 이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었는지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인포피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생화학 진단기, 그다음에 혈당 진단기, 그다음에 자동약 포장기라던가 분자 진단 사업, 그다음에 병원 수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인포피아 회사를 가가지고 체열을 통해 가지고 당뇨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인포피아 같은 경우 사실 계절적으로 1분기가 사실은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사실은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가에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2분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적인 모멘텀을 이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분기, 4분기 들어서 대규모로 좀 손실을 많이 크게 반영을 했죠. 그래서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의 투자에 대한 성과가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아이템,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한국이라던가 유럽, 그 다음에 미주 쪽에서만 이제 국한되어 있던 매출처가 중국 시장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상저하고 흐름으로 흑자가 전환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이 사실상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크게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매수했었던 혹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들보다는 일단 저점을 깨고 있지 않고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요. 현재 인포피아의 주가 흐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13,000원 구간을 지속해가지고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한 14,000원, 14,000원 중반대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또 단기적인 매물을 맞으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놓고
최근 들어서는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닥에서부터 저점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고점과 저점이 우상향되는 패턴으로 이제 바뀔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주봉에서 중요한 부분들로 작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사실상 이제 주봉에서 단기적인 이제 매물 저항을 인식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14,000원 중반대가 가면 계속해가지고 좀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압력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주가 되면 오히려 13,000원 중반권을 지지하는 패턴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강한 탄력을 이어져 나갈 수 있겠고요. 15,000원 정도를 회복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오히려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포피아 같은 경우도 1분기가 이제 끝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분하고 다시 회사에 그 통화를 해가지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절적인 성수기 시즌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2분기에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이 주가라는 것이 어차피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추정하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하반기에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았었던 기저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대가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송이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접하시지 못했던 생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낸드 플래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은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속해가지고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도시바라던가 마이크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낸드 쪽과 관련된 사업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SS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SSD 장비가 이제 앞으로 하드디스크가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고 대체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SSD가 실질적으로 보편화되고 상용화됐을 때 상당한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SSD용 낸드 플래시에 대한 활용률을 한 25%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SSD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설비에 대한 증설, 그 다음에 신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테스트가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상용화와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SSD 장비가 추가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타업체와 달리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3분의 1로 축소하는 부분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키 포인트죠. 예. SSD 테스터를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다양한 이제 모듈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양상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지금 데모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DDR4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력 반도체 부분인 메모리 자체가 DDR3에서 이제 DDR4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SSD 테스터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수주가 이제 발생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요 유니테스트 주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2,000원 초반대 정도, 2,1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100원 정도에서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약간 흔들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2,000원 초반 정도에서 한 2,200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봉의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일목균형표상에서
의문에 대한 저항선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같이 밀려내려고 있는데, 이 다음 주가 되면 이 안쪽으로 진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문 안쪽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지지권이 한 2,000원 중반권에서 2,600원 정도까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이제 열리게 되는 부분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의문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어떤 가격적인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계단식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IT 관련주 중에서 장비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텔스 같은 경우도 검사 장비 쪽에서 하단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전공정 장비를 통해 가지고 수주가 발생을 하고 나중엔 유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또 검사 장비까지 진입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예, 삼립식품입니다.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던 기업일 테고, 혹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었던 기업이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은 짧게 좀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양산된 빵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빵을 만드는 원재료, 이런 것들을, 일괄 생산,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이제 1조대를 넘어섰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에서 20% 정도 매출액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직 계열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내적,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75,000원, 78,00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을 보여줬다가 약간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어떤 급격한 하락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권에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단기간에 좀 올라왔었던 그 가격권에서 좀 매도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는 정도에서 좀 기간 조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받아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요. 네, 삼립식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 73,000원대서부터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가격적인 조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간적인 형태로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인 같은 경우에 주봉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한 3주 정도 휴식을 좀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게 이제 원화 강세 이런 수혜주 찾기에 좀 상당히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갖고 있는 밀다원이 또 다른 원화 강세의 수혜지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적인 측면,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노스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리노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노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그 화면에 보이시는 IT 사업, 그다음에 키플링을 통한 이제 가방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이 세 가지 어떤 특화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부가 리노스가 하고 있는 이제 무선통신 사업부, IT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리노스가 하고 있는 이 TRS라는 사업 자체가 무선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찰이라던가 소방서,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다음에 민간,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공공기관 쪽에다가 무전 설비라던가 이제 무선망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재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응,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활한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제 발생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무선 통신망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리누스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뉴스를 통해서도 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탐방을 갔을 때도 이제 기업 담당자분이 이런 사업 부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경찰이라던가 의료기관, 소방서 이런 개별망을 사용을 하다가 국가적인 어떤 그 재난,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터졌을 때 각자의 어떤 망들을 통합해 가지고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각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게끔 이제 통합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한 9천억 정도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리누스가 수주를 해서 매출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매출 효과하고 이익에 대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련 같은 경우에는 드림 CIS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인 어떤 매출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누스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처음에 발굴을 해가지고 탐방을 갔었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뭐였냐면 바이오 산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정도 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선 설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로서 기대감을 반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과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무선통신과 관련된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리누스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의 단기적인 성장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드림 CIS를 인수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43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지난번에 이제 방송상에서는 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고 제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3,3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두 목표가를 두 개 다 달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목표가를 4,500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게 됐냐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500억 정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300원. 그래서 방송상에서는 목표가를 수정을 해가지고 3,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었는데 중기적인 목표가를 4,5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2,800원 정도로 올려서 포트폴리오에서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일텍에 대해서도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IT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IT 관련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대폭 상회하는 흐름들을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TV 시장, 그 다음에 이제 OLED 시장 쪽으로 점진적인 이제 관심도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중국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초가 되면 OLED 시장 쪽에 대한 또 설비 투자가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검사 부분, 그다음에 자회사인 선익 시스템이 하고 있는 OLED 전공정 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레벨업이 한 번 정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중국 LCD 투자에 대한 확대가 지속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꾸준한 그 LCD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LCD뿐만 아니라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PER을 산정해봐도 한 7.5배수 정도 되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CD, 그 다음에 앞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쪽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LCD도 마찬가지고 OLED 쪽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되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에 대한 설비 투자가 크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검사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적인 측면을 좀 설명드리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480억 정도 되고요. 선익 시스템의 주당 가치를 한 10,000원 정도 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830억 정도 그 기본적인 가치가 8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상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지분 가치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최근의 어떤 주가 흐름으로 보면 현재 어떤 동아일텍의 기본적인 가치 자체가 한 750억 정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시가총액에 대한 목표치는 한 1,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한 12,000원 정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한 1,2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아일텍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요. 예, 단기간 한 7,500원서부터 한 9,000원 중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승한 이후에 9,000원에서 한 8,800원 정도 다시 한번 저점을 인식하는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다음에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를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기업이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단기간에 좀 쉬어가면서 매물에 대한 소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익의 차익 경계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흐름들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7,000원 중반권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약간 좀 2주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상장 이후에 최고가였었던 13,5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12,000원 정도 잘 기억하셨다가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서서히 저가 매수를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리노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리노스 차트를 보시면서 진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리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편입했을 때가 요 구간이거든요. 예, 요 구간에서 이제 방송에서 편입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500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선정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요 구간이죠. 4,500원 정도가 상승이 진행되는 저항 구간에 이제 1차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고요. 주봉상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2,800원, 3,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를 다 뛰어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1차적으로는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매물벽이 없고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인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게 단순히 테마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슈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졌을 때 회사에 대한 외형 성장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는 그 누구도 리노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을 만나도 리노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3,000원대가 넘어선 흐름부터는 언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문의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제2, 제3의 리노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GNC 에너지를 또 안 해드렸구나. GNC 에너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방송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2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앞선 매물대를 좀 맞으면서 좀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단기간에 매물을 좀 소화해 나가야 되고 거래가 좀 많이 급격하게 실리면서 고점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폭의 어떤 되반등이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12,000원서부터 11,5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에서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는 가격권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3,000원 정도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15,000원 이상,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18,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공시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동두천 쪽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올해 8월 달까지 설비를 짓고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시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2개 사업장 정도를,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미 이제 1개소가 확정적으로 이제 추가가 될 걸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앞으로 이제 3개에서 2개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이제 유입을 하게 될 걸로 지금 기업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게 되면 GN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차지했던 그 바이오가스 발전 부분들이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칸을 방한칸씩 늘려나가는 흐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10,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한 12,000원 정도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온다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박 플러스 시즌 2 수요일 발로 뛰는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방송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하고 현재 어떤 주가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상담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죠? 예. 대웅제약하고 예. 예, KC 그린 홀딩스하고 예. BIEMC하고 예. 파미셀레. 아, 지금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예, 예. 예. 혹시 뭐 투자하시는 성향이라던가 어떤 걸 가지고서 좀 주식을 매매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동생이 예. 조금 해가지고 뭐 좀 예. 수익을 좀 받다 해서 예. 둘이 진짜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시작하자마자 뭐 한 2종목은 조금 수익을 봤는데 예. 그 다음에 이게 다 물렸어요. 네 종목. 아, 그러셨구나. 그럼 투자를 하실 때, 네. 좀 약간 주식을 좀 길게 이렇게 보유하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 차익하시고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편이신가요? 동생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예. 발빠르게 좀 단가로, 빠른, 보름, 한 달, 예. 이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익이 나면 단기로 가는 거고, 네. 수익이 안 나면 이제 좀 길어지게 되시는 스타일이신 거죠? 예. 대부분. 또 쓰는 거죠. 예. 대부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손실 보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잘 못 파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먹고 조금 수익이 났을 때 이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초보죠, 초보. 예. 근데 이제 종목을 보면요. 네. 나름대로 뭐 괜찮은 기업들도 있고 약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예, KC 그린 홀딩스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매수하신 게 언제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이게요, 예. 지금 한참 됐어요. 예, 언제, 이번에 12,500원 정도에, 12,25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가격적으로 3월달인가? 3월달? 예. 주가가 한참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최고점에서 내가 예. 매수한 것 같아요. 예,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 코트레라고, 같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제가 좀 잘 아는 회사예요. 기업 탐방도 여러 번 갔다 왔었던 회사고. 그러세요? 예, 제가 갔을 때는 3,000원대가 안 됐을 때 갔었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벌써 12,000원, 지금도 한 8,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일단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KC 그린 홀딩스라는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믿고 가셔도 보유하면서 나가셔도 돼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매수하셨던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 12,500원을 갈 때 5,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12,5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예. 네. 근데 주가가 추가적인 이렇게 보통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요 박스권, 11,000원대를 이게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좀 그 손절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뭐 단기적인 매매를 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예, 요 11,000원 정도, 이렇게 12,500원에 사셨어도 11,000원 정도가 깨지면, 나름대로 좀 손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대형주도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손절 타이밍을 한 번 정도는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는 9,5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9,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절반 정도로 9,5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에 하나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돼서 7,5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어서 7,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500원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오늘 8,000원 뭐 얼마인가 되던데. 예,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8,060원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저점이 만약 더 밀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기업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매수하셨던 가격하고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충분히 시간이 더 많이 지난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감에 있어서도 어떤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도 없네, 그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KC 그린 홀딩스, 그린이라는 단어가 이제 회사 이름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친환경적인 회사거든요. 네. 예, 뭐 대기오염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질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 상황은 상당히 맞는데, 문제는 주가가 5,000원에서부터 12,500원까지 12,000원 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 이게 횡보가 아니라 가격적인 조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밀리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쉬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9,500원 정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두 번째로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5,100원이요?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오래됐어요. 이건 오래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6,700원대 한번 매도를 했다가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 5,100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한 2년 됐죠. 2년 되셨는데.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짧게 종목을 선정하시거나 좀 매매하시는 타이밍을 보니까 주가가 좀 높은 위치에 왔을 때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근데 매수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꼭지 혹은 이제 높은 가격대에 있다가 주가가 이제 예, 그렇게 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미셀에 대해서는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업이나 가치로 봤을 때도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아주 뚜렷하게 아주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국면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4,1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가격대를 만약에 또
하향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에 대한 기준을 좀 3,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4,10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현금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좀 싸게 떨어져 있을 때, 주가가 좀 싼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대용제약 말씀드릴게요. 네. 예,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굉장히 그게 기복이 심해요. 어떤 거 파미셀이요? 아니, 대용제약이. 대용제약이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이렇게 네모 하나에 좀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매수하셨던 가격을 보면 지금 84,700원, 85,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 제가 증권사를 예. 가가지고 예.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거 산 거거든요. 예. 그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네. 2012년도 2만 원에서부터 89,000원, 89,600원, 9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번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식을 사신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쪽에 지금 매수를 좀 돼 있으신 부분이고,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회사 자체는 뭐 탄탄한 회사니까 좀 끌고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한 75,000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라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이렇게 올라갈 때 매물들을 좀 소화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7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8,000원 정도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68,000원이 만약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시는 부분이 조금 높은 가격, 좀 비싼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흔들림에서도 조금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는 거고. 예. BIMT라는 회사가 있네요. BIEMT. 예, 예. 예. 이 회사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것도 은행 증권사에 하시는 분한테 예. 자문 받아가지고 산 건데 예. 예. 일단 갑자기 급등을 예. 급락을 해가지고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 지금 전략은 매도할 생각을 좀 가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도저히 비전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도 했고, 일단 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회사가 좀 괜찮고, 어떤 그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좋은 회사면 제가 보유하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회사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원원해서 지금 이거를 매도해버릴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고, 예. 그 현금 가지고서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막 그렇게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렇긴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주가는 실적과 가치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대화 플러스 수요일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조민규 멘토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